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조박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역사 비평과 이제 문학 비평, 사상사 비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최소한 이제 우리가 정규 신학대학이나 이제 종교학과 이런 데서는 이제 역사 비평, 문학 비평 등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현장 속에서 이것을 사용하기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뭐 이성이 발달하면 신앙이 약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속설,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제 교회 현장 속에서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그냥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알레고리적 변형된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성서 본문이나 이제 종교 본문을. 이거는 유독 기독교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성적인 방법론을 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는 이제 거의 200년에 가까운 어떤 역사 비평에 대한 이성적인 방법론을 통한 성서 연구 또 신학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과 헬레니즘 세계관의 어떤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기원, 기독교의 기원을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이제 연구한다고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은 헬레니즘의 전파와 알렉산더, 그 헬레니즘의 전파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아마 알렉산더 대왕만큼 세계 역사상에서 많이 알려지고 아마 세계 문화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가 기원전 323년에 사망했는데 그에 대한 전설은 아이슬란드와 인도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제국이라는 개념을 가장 확고하게 널리 알리고 또 실천했던 그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뭐 영웅, 기독교 또는 성인, 아킬레스 철학자, 과학자, 뭐 현자, 뭐 정복자 등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화를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헬라화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를 이제 헬라어로 헬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화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헬라화 된다. 그리고 이런 사조를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뭐 영화로도 지금 몇 개 만들어졌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고 그렇지만은 이제 셰익스피어를 포함해서 약 80여 개국 이상의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소설가 메리 버츠는 자신의 소설 마케도니아 사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시대를 요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시대를 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사람이다. 이게 뭐죠? 한 세대를 요약하고 한 세대를 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 종교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교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어쩌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마 배경에서 우리가 신약성서를 또는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그리스도교 문서들이 소위 말하는 신약성서와 신약 외경들이 많은 대부분이 이제 코인의 그릭, 그러니까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이 코인의 헬라어가 사실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이제 이것이 지중해를 거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전 제국적인 언어 로마 시대를까지 되었는데, 그러니까는 헬라어가 없었으면 이런 이제 영어처럼 국제 어떤 공용어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신약성서가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먼저 출생 배경, 출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기원전 356년에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와 에피루스의 공주 올림피아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가 20세가 되던 때 그의 아버지 필립이 이제 갑자기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자는 또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 아버지 필립이 암살당하기 전에, 왜냐면 이제 필립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왕비를, 어머니 그 자기 아내 올림피아스와는 사이가 나빠지고 아주 젊은 그 왕비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왕비가 또 어린 아들을 낳아서 그 알렉산더와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필립이 암살되니까 이제 최대의 수혜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음모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필립이 암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림피아스의 어떤 좀 역할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그래서 필립이 암살되고 나서 알렉산더는 곧바로 마케도니아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30세에 이오니아 바다에서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는 고대 세계 역사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한 후 심지어 인도까지 정복 전쟁을 하러 갔었습니다. 세계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는 갈 때 학자들을 많이 대동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비슷하게 그렇게 알렉산더를 본받아서 이제 그 학자들과 또 전문가들을 데려갔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는 이제 헬라식 도시와 신전,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열성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에는 뭐 극장, 목욕탕, 체육관, 짐나지움, 행정 건물과 이제 상업 건물, 이제 신전 등이 이제 건설되었고, 그리스의 문화, 언어, 종교가 상류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아까도 말했지만 철학자, 지리학자, 식물학자, 과학자, 신예술가, 문학가 등을 포함해서 많이 데리고 갔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문화에 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남다른 자부심은 그의 청소년기의 어떤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의 이제 스승은 이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문화가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는 어떤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은 이제 헬레니즘,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 엄밀한 말에서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 문화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의 문화가 합쳐져서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나 있던 여러 문화와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독특한 문화 양식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이 그리스화 되어간 어떤 이 과정을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말로써 얘기를 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군사적 정치적 초석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 필립이 제공해 주었지만 주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의 성격과 사고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그의 어머니 이제 올림피아스와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열성적인 천성을 올림피아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지성적 사고를 형성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필립은 이제 아들 알렉산더가 이제 13세가 되던 해에 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빙하여 이제 알렉산더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알렉산더는 3년 동안 대철학자로부터 윤리학, 정치 및 아시아에 대한 지식, 철학 등을 배웠고 그리스 문학과 과학, 의학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원정하러 갈 때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자신의 생지이고 철학가이며 역사가인 올린투스의 칼리스테네스를 동행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는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스 그리고 포도주와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를 이제 숭배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를 위해 교정한 일리아스를 항상 그의 베개 밑에 간직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호메로스의 문학 속에서 그의 꿈과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아킬루스나 헤라클레스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신이라는 어떤 생각, 신의 아들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은 전술에도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는데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앞에 뛰어나가서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대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왕들은 이제 후위에서 이제 지휘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직접 말을 몰고 전장을 휘잡으면서 이제 주도권을 확보했죠. 그리고 이제 기마병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어떤 그 속도전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 스스로가 어떤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불사의 존재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전쟁의 어떤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했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리스 문화를 특히 헬라어나 그리스의 어떤 문화를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고 그다음에 뭐 알렉산드리아 도시도 있지만은 그 그리스식 도시들을 이제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정복자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영어를 배우는 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상위 문화고 고급 문화고 세련된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배우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사실은 이 신약 성서 또 초기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질 수 있는 뒤에 보면 이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도 이제 그의 사후에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제국은 네 개로 쪼개졌지만 그래도 헬라화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이제 유대 지역, 이제 이집트 지역을 다 유대 지역으로 유대 지역은 이제 그쪽에 편입되었다가 이제 로마에서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는 이제 그리스였던 헬라화 전통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조재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